뜸을 들여야 더 잘 되는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드립커피 30초, 밥 지을 때의 10분. 우리 인생도 향기롭고 맛있게 되려면 얼마나 뜸을 들여야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 찬란하게 날아오르기 전 바로 그 시간. 당신의 소중한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우리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인생을 위해 뜸 들이는 시간을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유난히 밤이 긴 도시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세종시는 밤이 길어. 자, 우리 첫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 다반사라는 코너를 통해서 세종 소식을 전해드릴 이대우. 반갑습니다. 밤새지 말란 말이야. 저는 책, 영화, 드라마, 음악 이야기까지 문화사롱 코너를 담당할 김지영. 네, 그리고 저는요. 인생 2막을 위해 성공보다는 성장을 꿈꾼다. 세종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업글인간 코너의 함동입니다. 인사가 너무 길어지면 들으시는 분들 힘드실까봐 저희가 만든 코너로 곧바로 직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대우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는 마을 다반사 만나보실까요? 세종 소식을 전해드릴 마을 다반사 이대우입니다. 오늘은 금강보행교 이응다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금강보행교가 개통된 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들 다녀들 오셨나요? 네, 저도 한번 다녀왔어요. 저는 마침 저희 집 앞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 정원이다 생각하고 잘 이용하고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장 복층 원형 보행교인 이응다리는 벌써 세종의 랜드마크가 됐는데요. 벌써 특히 야경이 너무 근사하죠? 아마 우리 세종 시민들은 밤이 길기 때문에 더위 식기 싫어 많이들 나오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 이응다리 금강보행교를 숫자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1446, 460 그리고 2 이 세 개의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나요? 저요. 1446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해입니다. 맞죠?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럼 460은 뭔지 동희님이 맞춰보실까요? 죄송한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1446만 알고. 네, 지영님이 아시는 대로 1446은 한글이 반포된 해이자 금강보행교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460은 금강보행교의 지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렇군요. 동그란 보행교에서 하나가 길이니까 다른 하나는 지름이었을 텐데 아까워라. 제가 그걸 못 맞췄네요. 그런데 지름을 460, 460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4는 조선시대 4대 임금인 세종대왕, 6은 세종시에 총 6개의 생활권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0은 세종시의 도시 구조를 뜻하는 숫자로 도시 중심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녹지를 두고 원형으로 이른바 환상형 구조로 만들어진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2는 무엇일까요? 동희님, 지영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 뭘까요? 막상 잘 모르겠는데요. 2는 우선 보행교의 복층형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한 번씩 설명해 주시고요. 금강보행교는 북쪽 뿌리 깊은 나무를 기점해서 시계 방향으로 6시인 남축 연결부까지는 자연 누리길이라고 합니다. 겨울 LED 눈꽃 정원을 시작으로 타악기를 연주해보는 숲속 작은 연주회를 지나 봄빛 향연으로 매듭을 짓고요. 6시부터 12시까지는 사람 누리길이라고 해서 정글짐을 시작으로 11시 황혼의 쉼터를 거쳐 뿌리 깊은 나무에서 다시 만납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이런 정신을 담은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행교를 한 바퀴 돌면서 사람도 자연도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뜬금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안 그래도 멋있는 금강보행교가 각각 스토리를 가진 더 특별한 곳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저녁에 종종 가볼 생각인데요.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금강보행교에서 일부 애견인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목줄과 배변 봉투를 잘 챙겨주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몇몇 분들 때문에 애견인들이 애꿎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을 다반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김지영 DJ가 전해드리는 영화와 소설 이야기 밤 새우지 말란 말이야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는 밤이 길어를 듣고 계십니다. 폭력적이고 B급 영화 같지만 아름다운 주제 음악을 듣는 순간 내용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화 마니아들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아 버린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92년에 개봉된 작품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서부극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과거에 악명을 떨치는 총잡이였던 주인공은 비록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던 한 여자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처럼 뻔해 보일 것 같은 서부극 공식을 재해석한 영화인데요. 석양이 비치는 농가의 풍경을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면서 클래식 기타 선율이 담긴 주제곡 클라우디아의 노래가 나오는 엔딩 장면은 감성을 자극한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1985년에 만들어진 폭주 기관차입니다. 두 명의 탈옥수가 우연히 타게 된 열차에서 그만 기관사가 죽는 바람에 열차는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가운데 그 안에 있었던 여자 영무원과 두 명의 탈옥수 간 끊임없는 갈등과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악당 같기만 했던 주인공 존 보이트가 두 명을 살리고 스스로 끊어낸 열차 한 칸을 타고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비발디의 땅 위의 평화는 뻔한 B급 영화일 것 같은 작품의 명품 음악을 코디해서 명작으로 탄생시킨 절묘한 조합이었습니다. 뻔한 탈옥수 영화가 아닌 왠지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꽃길을 걷다 보니 이청준 작가의 단편소설 눈길이 생각났는데요. 이 소설은 집안의 몰락으로 이제는 남의 집이 된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하루 재우고 다음날 떠나는 아들과 함께 걸었던 눈길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청준 작가의 필력이 어찌 그리도 마음을 후벼 파듯이 표현했는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위대함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 이청준 작가의 단편 소설 눈길.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밤은 절대 새지 마시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요. 저는 김지영이었고요. 이어서 함동희 씨가 준비한 코너 업그린간 만나보시죠. 성공보다는 성장을 꿈꾼다. 하지만 성장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린간 함동입니다. 그 뜻이 너무 궁금한데요. 코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의 시대라고들 하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우리. 배움의 끈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날마다 변하는 사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업그린간. 아, 그럼 끝이 없는 배움을 위해 어딜 가면 뭘 즐겁게 잘 배울 수 있나?
그런 걸 알아보는 코너인가요? 빙고 맞습니다. 업그린가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때론 삶의 활력이 되고 지친 일상에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는 신선하고 즐거운 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와, 코너 취지가 너무 멋지네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팟캐스트 첫걸음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별밤 같은 라디오 프로를 들으면서 DJ를 꿈꿔왔는데요. 여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에 저의 그런 꿈을 이루어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실 옆에 계신 지영님과 저는 1년 전에 이곳에서 DJ 첫걸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만났고 계속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와,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저희들처럼 라디오를 좋아하고 디제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수업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미디어 놀이터, 세미에는 좋은 수업들이 정말 많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상설 수업, 처음 해보는 팟캐스트는 인기가 많은 강좌로 매년 2, 3회의 강의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고 나만의 팟캐스트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보는 내용인데요. 이번 4월 강좌는 총 8회로 대전 국악방송 유금령 작가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수업 과정의 하나로 이렇게 직접 쓴 원고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팟캐스트 수업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네, 저도 팟캐스트 수업은 처음인데요. 직접 아이디를 기획해서 원고도 써보고 오늘 이렇게 녹음도 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녹음한 방송을 직접 편집해보는 과정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꽉 찬 알찬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도 듣고 올해도 같은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뭐 같은 내용을 또 뭐하러 또 듣냐고 뭐 얘기하시지만 작년이랑 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깜빡할 때가 있어서요. 배우는 건 언제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배운 거라고? 진짜?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매 시간 수업 내용이 참 새롭습니다. 교육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1차 시에선 팟캐스트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2차 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코너 정하기, 3차 시 방송 진행표를 만들고 오프닝 원고를 썼습니다. 앞서 들으신 오프닝이 그때 작성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차 시와 5차 시에는 방송 원고를 작성했고요. 오늘은 6차 시 시간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 8차 시 수업에서는 편집하는 방법과 함께 완성된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나눈다고 하니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수업까지 꼭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이 방송을 누군가 듣게 된다면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로 오셔서 팟캐스트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녹음하는 이 방송이 어떻게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길 기다려보겠고요. 자, 유난히 밤이 긴 도시,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세종시는 밤이 길어. 열심히 직진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저희는 내일도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업그린간 함동희. 밤새지 말란 말이야. 저는 김지영. 마을 다반사 이대호였습니다. 세종시는 밤이 길어. 행복한 밤 보내세요. 다시 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이제 오롯이 나만의 시간입니다. 세종시는 밤이 길어에 이은 뒷이야기 충청도말 어때요? 한번 해볼지요? 표준어가 된 서울말에 치여 사라져가는 우리 충청도 방언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올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옛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강남 1타 강사 역을 맡았던 김서영의 연기로 유명한 대사였죠. 한번 들어볼까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겨도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어때요? 한때 많이 따라했던 말이죠. 이 대사를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까딱하면 뭔 일 생기겠는디 감당할 수 있것이요? 이 여세를 몰아서 다른 드라마 표현도 알아볼까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럼요. 아쉽게도 최근 품절남이 된 현빈 씨 아닌가요? 그럼 현빈 씨 대사를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동희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글쎄요. 이게 최선이유? 확실해요? 이거 아닌가요? U자만 붙이면 다 충청도 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단규? 진짜로요? 이제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세종 FM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덜이 쓰는 말 좀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못 알아들으면 시절돼요. 잘 배요. 알겠지요? 어렵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앞말 중에 시절이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도 말 어디요? 한번 한번 힘을 힘을 튀어? 튀어?